자, 우리가 창업을 딱 결심하면 제일 먼저 뭘 하죠? 맞아요. 바로 데이터부터 찾아봅니다. 뭐 유동인구가 어떻고 평균 매출은 얼마고 주변에 경쟁 업체는 뭐가 있나? 진짜 클릭 몇 번이면 쫙 나오잖아요. 편리하죠. 근데요, 만약에 그 데이터가 전체 이야기의 딱 절반만 보여주는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나머지 절반, 그러니까 숫자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거리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데이터가 정말 모든 걸 말해줄까요?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데이터는 팩트다, 객관적이다 이렇게 믿어버리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전 재산, 어쩌면 수억 원이 걸린 이 중요한 결정을 정말 그 데이터 하나만 믿고 내려도 괜찮을까요?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손품 그리고 발품. 많이 들어보셨죠? 손품은 말 그대로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예요. 엄청 편리하고 또 강력한 방법이죠. 처음 시작할 땐. 근데 발품은 뭐예요? 직접 두 발로 현장에 나가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거. 이게 바로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데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와, 이 비유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손품, 그러니까 데이터는 엑스레이 같은 거예요. 딱 찍으면 뭐가 보이죠? 뼈대, 구조. 그러니까 그 상권의 과거 기록 같은 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발품은요? 이건 내시경이에요. 몸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살아있는 조직의 색깔은 어떤지,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즉 그 상권의 현재 생명력과 미래의 가능성까지 들여다보는 거죠. 우리가 엑스레이 사진만 보고 이 사람 건강하네? 이렇게 진단할 수 없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쉽게 빠지는 함정이죠. 바로 이 데이터의 착각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진 않아요. 맞아요. 측정된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데이터가 모든 진실을 말해주지는 않는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철저하게 과거의 결과물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현실이나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 가능성은 데이터 안에 담겨 있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대체 그 숫자들이 놓치고 있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지금부터 오직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진실 세 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유동인구의 질입니다. 데이터는요, 하루에 몇 명이 지나가는지, 즉 양은 알려줘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지나가는지 그 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A 지역과 B 지역이 있습니다. 두 곳 다 하루 유동인구가 10,000명이에요. 데이터상으로는 완전히 똑같죠.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요, A 지역은 90%가 그냥 지하철역으로 바쁘게 뛰어가는 직장인들이에요. 반면에 B 지역은 90%가 어디 좋은 거 없나 둘러보는 지갑을 열 준비가 된 쇼핑객들이라는 거죠. 어때요? 데이터는 똑같았지만 실제 사업 잠재력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발품을 팔아야만 알 수 있는 질의 차이입니다. 자, 두 번째 진실입니다. 바로 주변 가게들의 생명력. 우리가 지도 앱을 켜면 거기에 무슨 가게가 있다는 건 다 나와요. 근데 그 가게가 지금 손님들로 북적이는지 아니면 파리만 날리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지 그건 절대 알 수가 없죠. 근데 현장에 딱 가보면요, 이런 적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간판 색은 다 바랬고 쇼윈도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고 가게 직원들 표정도 어딘가 지쳐 보이고요. 활기찬 상권의 상징인 배달 오토바이 같은 건 거의 안 보이고 대신 여기저기 임대문의 스티커만 흉하게 붙어 있죠. 이런 것들이야말로 그 상권이 죽어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데 이건 정말 직접 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건 데이터로는 정말 절대로 측정할 수 없는 건데요. 바로 그 지역만이 가진 분위기, 기운, 뭐랄까 바이브 같은 겁니다.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비유죠. 내 사업 I팀이 그 동네 분위기랑 안 맞으면 그건 마치 꽉 빼입은 정장에 등산화를 신은 꼴이다.
생각해보세요. 거리의 깨끗한 정도, 지나다니는 사람들 옷차림, 가게에서 나오는 음악 스타일, 심지어 공기 중에 섞인 냄새까지도요. 이 모든 게 합쳐져서 그 상권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여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지 못하면 성공은 정말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정보들을 도대체 어떻게 얻어야 할까요? 좋습니다.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지금부터 여러분을 상권 전문 탐정으로 만들어줄 아주 구체적인 발품의 기술 5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시간대를 나눠서 여러 번 가보는 겁니다. 평일 저녁, 주말 오후는 기본이고요. 일부러 비 오는 날에도 한번 가보세요. 상권은 시간대마다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요. 내가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직접 걸어보는 거예요.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가게 자리까지 걸어가는 그 길이 쾌적한지 안전한지 내 몸으로 직접 느껴봐야 해요. 세 번째, 그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가게를 철저하게 분석하세요. 그냥 밖에서 보지 말고 직접 손님이 돼서 그 집의 성공 비결을 훔쳐와야 합니다. 네 번째, 아주 사소한 단서들을 놓치지 마세요. 길거리 쓰레기통이나 전봇대 같은 곳에요. 의외의 정보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진짜 정보를 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누굴까요? 바로 옆 가게 사장님들이죠. 아까 네 번째 팁,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길거리 쓰레기통을 봤는데 테이크아웃 커피잔이 수북하다? 아, 여기는 젊은 직장인이나 1인 가구가 많겠구나. 동네 마트 비닐봉지가 많이 보인다? 이건 찐주민들이 사는 동네 상권이라는 증거죠. 전봇대도 마찬가지예요. 수학과외, 영어과외 전단지가 많으면 IQ는 가족 단위 주거지일 거고 급전대출 같은 전단지가 많으면 아무래도 상업지역이나 유흥가의 가능성이 높겠죠. 이처럼 거리는요, 우리가 읽어내기만 한다면 정말 수많은 간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옆 가게 사장님하고 대화하는 거 좀 막막하고 뻘쭘하게 느껴지시죠? 그럼 그냥 이 대본을 그대로 써보세요. 음료수 한 병 딱 싸들고 옆 가게에 들어가서 아주 공손하게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 근처에 가게 하나 열어보려고 하는데 혹시 이 동네가 실제로 장사하기에 어떤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요. 아마 여러분이 부동산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었던 정말 생생하고 날 것 그대로의 정보를 얻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결국 핵심은 손품과 발품,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조합해서 성공 확률을 최대로 끌어올리느냐 하는 겁니다. 성공의 공식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손품으로 가설을 세우고 발품으로 증명한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지역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가설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내 생각이 맞았구나 혹은 생각과는 완전 다르네 하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의 핵심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데이터는 앙상한 뼈대일 뿐이다. 진짜 살과 피를 붙여 생명을 불어넣는 건 바로 여러분의 발품입니다. 둘째, 최고의 정보는 모니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 현장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장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머리만 쓰지 말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직접 걸어보는 온몸의 감각을 다 사용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면 당장 한번 동네 거리를 걸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 차가운 숫자 너머에 있는 이 거리는 과연 지금 나에게 어떤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걸까? 하고 말이죠.